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CPI 지수 하락을 기대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의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오늘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 오늘도 개장 전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갤럭시 S23의 판매 흥행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밑으로는 K배터리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삼성 SDI 쪽으로도 기대감이 모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담고 기관은 홀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는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밑으로는 자동차 관련주 기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기아의 판매량이 현대차의 판매량을 추월하기 직전이라는 소식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재건 관련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던 가운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4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우리금융지주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역대급 호실적과 또 주주 환호성색 기대감에 최근 외국인 쪽에서 금융주를 많이 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어제 시장에서 우리금융지주를 많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담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정유주 그리고 조선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그리고 밑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을 많이 담았는데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과 또 국제유가 강세에 전거래일 조선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외국인들도 이 두 종목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밑으로는 SK텔레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AI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종목이죠.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 담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정유 관련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두 종목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던 것과는 반대로 SK하이닉스 쪽으로 매도 물량을 출하면서 3%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 두 종목입니다.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강화된 가운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반등하면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이 두 종목 쪽으로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고평가 상태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가운데 주가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현재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 장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판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과는 반대로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카카오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배터리 관련주 두 종목입니다. 삼성 SDI 밑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 기관 쪽에서 이 두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하이브입니다. SM의 인수전에 나서는 가운데 하이브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2거래일 연속으로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조선 관련주입니다. 러시아의 원유 감산 예고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조선주를 향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진 가운데 조선 관련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어제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차전지 관련주를 일제히 담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그리고 LNF까지 담았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이 나노신소재 그리고 에코프로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카나리오 바이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면역항암제 오레고보맙의 인도 임상연구에서 첫 환자가 등록된 가운데 2거래일 연속으로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담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LNF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담은 가운데 LNF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보톡스 관련주네요. 메디톡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대웅제약과 길었던 보톡스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이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가는 2거래일 연속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SM입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날아오른 종목이죠. S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한 뒤에 어제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네요. A스토리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드라마 콘텐츠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분석에 기관 쪽에서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시장에서 매도한 종목,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 쪽에서는 디어유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아티스트 소통 플랫폼 버블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SM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컴투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게임 관련주 두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전망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라젠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신라젠으로 공매도가 8만 건 이상 증가한 가운데 주가는 5%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 횡보하는 장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내놨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나노신소재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담은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보톡스와 필러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휴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완승으로 끝난 가운데 보톡스 관련주 쪽으로 경계감이 많이 몰렸습니다. 주가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ENM입니다. 최근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분석에도 CJ ENM은 약간의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메디톡스인데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이 메디톡스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대웅제약은 항소를 제기할 예정인데 메디톡스로는 최근 2거래일 연속의 가파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죠. 1월에 CPI 지수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월간 보고서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위메이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네오위즈 등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